그랬더니 모임이 훨씬 활기차졌어요. 오늘은 운명이라면 왜 다시 만나게 되는가라는 물음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머무름이 아닌 배움이라 하셨다. 붙잡음이 아니라 배우는 마음이 준비될 때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온다. 오늘은 집착을 놓고 배움을 품는 길을 찾는다.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완성될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으면 재회 없이도 그 인연은 완성이다. 오히려 이런 완성이 더 깊고 아름다울 때가 많다. 오늘 이 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 말다툼 이후 연락이 끊어진 가족,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친구. 왜 어떤 인연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계속 마음에 남아 우리를 흔드는 걸까?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연은 머무름이 아니라 배움이다.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은 10년 전 이혼한 남편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고 했다. 왜 이럴까요? 분명 끝난 일인데.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미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 이유가 다 풀리지 않으면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배움의 자녀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아직 풀어내지 못한 감정,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을 때 그 인연은 우리 마음에 머물며 계속 신호를 보낸다. 마치 숙제를 다 끝내지 않은 채로는 졸업할 수 없는 것처럼. 집착과 준비는 다르다. 집착은 꼭 돌아와야 해라고 매달리는 것이고, 준비는 돌아와도 괜찮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의 소식을 찾아 헤매고,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 집착하는 사람은 왜 떠났을까를 반복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묻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심은 인연의 씨앗들이 때가 되면 싹을 텄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숙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싹이 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땅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한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맺어진 인연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만들지만 그 재회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그 인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육체적인 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40대 중반의 박 여사는 20년 전 절친했던 친구와의 갈등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나 봐요.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연의 신호다. 완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만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완성이다. 사람들은 운명을 만남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운명은 만남이 아니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같은 갈등을 반복할 뿐이다.
10년 전과 똑같은 내가 10년 전과 똑같은 상대를 만난다면 10년 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회는 결과가 아니라 준비의 함수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가 재회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분은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가 되면 운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이다. 한 60대 여성분이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다.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진 아들이 서운해요. 명절에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대화를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이다. 아들의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며느리를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는가? 자식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는가? 준비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가 돌아와도 감사할 뿐이고 돌아오지 않아도 평안하다. 이것이 진짜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후회라는 감정은 참 묘하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때 내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후회를 죄악시하지 않으셨다. 후회는 성장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후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후회에 머무르는 것이다. 후회는 배움의 출발점이어야 하는데 자꾸 종착점으로 만들어버린다. 한 50대 여성분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와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제가 너무 완벽주의여서 동료분께 여러 번 핀잔을 줬어요. 나중에 그분이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재를 맑히는 수행이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그 행동 뒤에 숨어있던 마음을 이해한다. 완벽주의 뒤에는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핀잔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사과의 시작이다. 사람을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갈등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재회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진다. 재회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은 유난히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다. 이런 강한 끌림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강한 끌림은 강한 과제의 신호다. 끌림이 강할수록 그 안에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 크다.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강한 끌림을 느끼는 인연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이 끌림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몇 년 전 만난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나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가 헤어지면 허전하고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워하세요. 이게 인연일까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만날 때의 기쁨과 헤어질 때의 허전함,
이 감정의 진동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관계의 신호다. 완성된 관계는 만나도 편안하고 헤어져도 편안하다. 그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그런 평안함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인연이다. 말의 온도를 바꾸는 연습도 필요하다. 왜 연락 안 해요? 라는 비난의 언어를 연락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라는 느낌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를 당신이 그리워서 마음이 불편해요로 바꾸는 것이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의 방향이 다르면 상대에게 전달되는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완성될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으면 재회 없이도 그 인연은 완성이다. 오히려 이런 완성이 더 깊고 아름다울 때가 많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는데 요즘은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바로 완성되지 않은 인연의 모습이다. 육체적 만남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만남은 언제든 가능하다.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에 써보거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일을 대신 해드리거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인연은 완성될 수 있다. 놓음이라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내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과의 아픈 경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떠난 인연이 깊고 머무는 인연이 즐겁다는 말이 있다. 떠난 인연은 그리움과 배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깊게 만들고 머무는 인연은 일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준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필요하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온도가 다르다. 차가운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따뜻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따뜻함이라는 것은 달콤함을 뜻하지 않는다. 진실을 담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한 여성분이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와요. 또 늦었네라고 말하면 남편은 더 기분 나빠하고 아무 말 안 하면 제가 속상하고 이럴 때 말의 방향을 바꿔볼 수 있다. 또 늦었네 대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걱정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는 상대를 향한 비난이고 하나는 내 마음을 향한 표현이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대화의 질이 바뀐다.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방어하지 않는다. 대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걱정하셨구나.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인연을 지혜롭게 가꾸는 방법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표현을 바꾸는 것이다.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 반응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연에 대한 준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끌렸는지, 내가 왜 그 사람과 갈등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분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형님과 재산 문제로 다퉜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형님도 나름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깨달음이 바로 준비의 시작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 내 고집을 돌아보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진짜 화해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진심이 준비되면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직접적인 재회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서 더 지혜롭게 대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배움이 완성될 수도 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든 만남에는 배움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배움이 있다. 만남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헤어짐을 통해서는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 둘 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수업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이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배우려 할수록 가까워진다. 배움이 완성되면 그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완성된다. 재회의 형태일 수도 있고, 용서의 형태일 수도 있고, 감사의 형태일 수도 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수용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가 떠났다면 떠난 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왔다면 돌아온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기대나 욕망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연에는 상대방의 의지도 있고 상황의 흐름도 있고 시간의 변화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고통이 생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평안이 온다. 상대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 상대의 선택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상대의 변화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성장은 통제할 수 있다. 한 60대 여성분이 성인 딸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딸이 결혼 후 자주 안 보이니까 섭섭해요.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다. 딸에게는 이제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다.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일 때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 기다림에도 온도가 있다. 차가운 기다림은 원망과 조급함이 섞여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따뜻한 기다림은 신뢰와 여유가 있다. 때가 되면 올 것이 오겠지. 그때까지 나는 내 할 일을 하자라는 마음이다.
따뜻한 기다림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인연에 대한 믿음, 시간에 대한 믿음, 성장에 대한 믿음이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믿음.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라는 믿음. 내가 더 성장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돌보고, 매일 조금씩 내 언어를 정화하고, 매일 조금씩 내 행동을 점검하는 것. 이런 일상의 수행이 믿음을 키운다. 이론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첫째, 집착 내려놓기 호흡이다. 하루에 한 번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받아들입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천천히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10번 반복한다. 마음이 차츰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움 일지 한 줄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을 한 줄로 써보는 것이다. 오늘은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다. 오늘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오늘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작은 성장들을 기록하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재회 대비 문장 연습이다. 만약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단, 비난이나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느낌과 배움의 언어로 준비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이런 것을 배웠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재회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진다. 만나든 만나지 않든 상관없을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이런 평안함이 완성되었을 때 진짜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인연은 강요할 수 없고 조작할 수도 없다. 다만 준비할 수는 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연 공부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자.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려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한다.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널린 정원에는 나비도 오지 않는다.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는 원망이고 쓰레기는 집착이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한다. 원망의 잡초 한 포기를 뽑고 집착의 쓰레기 하나를 치우고 감사의 꽃씨 하나를 심는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변해 있다. 한 여성분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자꾸 간섭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걱정이셨던 거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드리고 싶어도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은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그분을 이해하게 된 것, 지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이 소중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는 직접 사과할 수 없지만 그분의 자리에서 다른 며느리를 이해해 줄 수는 있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관심을 다른 젊은이들에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인연은 새로운 형태로 완성된다. 내 마음이 정말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신호들이 있다. 첫째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가슴이 덜 아프다는 것이다. 여전히 그립지만 전처럼 찢어질 듯 하지는 않다.
둘째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으면 걱정은 되지만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셋째는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 예전처럼 즉시 반발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본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자문해 본다. 한 분이 직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후배가 제 업무 방식을 비판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안다고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고마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성장의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순환한다고 가르치셨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떠나간 인연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예전 인연의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연의 본질은 특정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에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 배움이 완성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더 깊은 배움이 가능하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20년 전 이혼한 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재혼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세요. 조용하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처음에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면서.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 전 남편을 통해서는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지금 분을 통해서는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다. 각각의 인연이 서로 다른 배움을 준다. 하나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들이 다음 인연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말에는 씨앗 같은 힘이 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의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인연을 회복하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하는 말을, 닫는 말 대신 여는 말을, 판단하는 말 대신 이해하는 말을 해야 한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말은 상대를 규정하는 말이다. 나는 이럴 때 속상해라는 말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같은 상황이지만 받는 사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규정당하면 반발하고 싶고 이해받으면 공감하고 싶다.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내가 자꾸 당신은 변하지 않아라고 해요. 그런 말 들으면 더 변하기 싫어져요. 아내분께는 이렇게 제안했다.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몇 주 후 말씀하시길 신기해요. 부탁으로 말하니까 남편이 들어주려고 노력하네요. 말의 씨앗을 바꾸면 관계의 열매가 바뀐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들을 점검해 보자. 이 말이 관계를 가깝게 하는 말인지, 멀게 하는 말인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인지, 닫게 하는 말인지,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현재 순간에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인연이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느낀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락이 끊어진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현재를 충실히 살면 과거도 저절로 정리되고 미래도 저절로 준비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인연에는 완성이 있다. 어떤 완성은 재회의 형태이고, 어떤 완성은 용서의 형태이고, 어떤 완성은 감사의 형태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 자체가 중요하다. 완성이란 그 인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법, 참는 법, 용서하는 법, 놓아주는 법. 이 모든 것이 인연을 통해 배우는 수업들이다. 수업이 끝나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어떤 분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 기다림의 끝은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로 정해진다. 내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때 진짜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진심이 준비되면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 단,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자. 집착 내려놓기 호흡, 배움 일지 한 줄, 재회 대비 문장 연습.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연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 공부의 완성이다. 인연은 붙잡을 때가 아니라 배울 때 깊어진다. 오늘의 실천 한 줄을 댓글로 남겨보자. 나는 그 인연에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적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등불을 밝히고 끝에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 그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을 부드럽게 데려올 것이다.